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달에 이제 히틀러가 죽지 않고 생존해서 달에다가 나치 기지를 세웠다. 네, 일단 뭐 그런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뿌리가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족보가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히틀러가 망했지만 네. 사실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특수부대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숨겨놨다. 첫 번째 음모론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돌았었던 성조기 사진 조작설 사진을 유튜브 영상판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약간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저게 누가 봐도 지금 공기 없는 달에서 국기가 펄럭이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90년대식 음모론이라는 거죠.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는 네. 인터넷이 별로 발달 안 해가지고 그렇죠. 저런 음모론이 돌면 다 글이나 사진 위주로만 돌았습니다. 저런 그죠? 사진. 그럼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 21세기에 이 음모론이 돌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영상이 돌겠죠. 동영상이. 그렇겠죠. 텔레비전 예. 카메라 같은 걸로 혹은 영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지구에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성조기를 꽂고 있는데 아주 뻔히 보입니다. 펄럭이는 느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조기 위에 대가 있죠. 이 깃발이 이렇게 축 처지지 않도록 예. 대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건드리니까 꾸깃. 그게 꾸깃하는 모양이 보인 것인데 네, 그 동영상으로 보면 예. 바람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아 뭔가 확실히 바람이 없구나라는 그렇죠. 느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정지 사진으로 딱 보면 90년대 한계다. 느린 전송 속도를 상징하는 음모론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이건 해봅니다. 사실 가장 쉬운 음모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 바로 해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길 나사는 정보 공개를 굉장히 잘해주는 기관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뭐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나사가 달 착륙 과정을 영상으로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음모론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사의 실수다. 아니 달에 뭐 전속 카메라 감독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리 없죠. 저걸 근데 누가 저기서 찍고 있느냐는 거죠. 아, 방금 착륙한 우주선을. 일단은 저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요? 저건 탐사선 카메라 한 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아폴로 우주선의 착륙선의 디자인 자체가 네. 사람이 2명 타게 돼 있습니다. 2명 타게. 아니 탐사선은 한 대가 갔잖아요. 탐사선 한 대에 사람이 2명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한 명은 미리 내려져 있다. 뭐 지금? 미리 내려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리 쪽에 저거는 지금 저 카메라는 다리 쪽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없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폴로 음모론의 네네. 하나의 어떤 큰 줄기를 이루는 한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 사기를 쳐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떤 음모론이 나왔냐면 그 정도 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건 다 했으니까 네네. 달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그런 정보를 많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할 네.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리우드에서 달 모양의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당시에 SF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SF 영화 감독으로 네. 정말 명망이 높았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고용을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 장면을 특수 촬영으로 찍어가지고 세트장에서 그거를 사실은 달 착륙 장면이라고 속인 거다. 네. 라는 게 이 모든 음모론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대안적 주장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치트키네요. 아니 무슨 뭐 60년대에 특수 촬영 기술도 한계가 있고 네. 무슨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해도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자기가 감독 연출하는데도 다 한계가 있는데 네. 무슨 수로 달 착륙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까지 다 지켜가면서 찍겠느냐. 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약간 그 어떤 순박하면서도 약간 뭐 좀 이렇게 그 정제된 형태의 자부심 같은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음모론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네. 우리 또 5%의 음모론자분들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너무 약간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가도록 조심해 아니 뭐 주세요. 귀여운 게 예.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아하. 아니 저도 뭐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일까요? 이거 한번 답해 보시죠.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좀 네네. 짧게 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몇만 킬로미터 위에 올라가면 벤 앨런대라고 해서 방사능이 가득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폴로 11호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게 있고 네네. 또 다른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사람 몸무게도 그만큼 가벼워지는데 그렇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너무 성인의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다. 아하. 이런 음모론 어떻습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발자국이 왜 그 정도로 잘 새겨졌느냐.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달 착륙을 해가지고 지금 첫 발자국을 찍을 상황이에요. 네. 그걸 지금 사진도 찍고 뭐 생중계하고 지금 난리가 50억 명 막 그때 당시 전 인구가 막 보고 있어. 남산에서도 막 보잖아. 예. 그 발자국을 그냥 대충 찍고 싶겠습니까? 좀 눌러서 꾹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로. 성의껏. 아무리 예. 제가 진짜 우리 닐 아저씨한테 저 진짜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예. 누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 있죠. 벤 앨런데 같은 거 벤 앨런데. 위험하다. 예. 이거 잘 보셨어요. 잘 네. 보셨어요. 위험한데 네. 그래서 우주에 특히 달에 베라는 바깥으로 네. 많이 갔다 오는 건 사실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갔다 오는 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라를 통과를 해가지고 달에 아마 2번 다녀온 사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네. 정도만 다들 그거를 어느 정도 각오하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살아 돌아올 수는 있는 거니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 차폐에 조금 신경을 써요.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주선에서 약간 쇳덩어리가 많은 쪽에 좀 이렇게 붙어갖고 있자. 그걸 극복해야 최대한 방사선을 막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음모론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달과 또 외계인, UFO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달 탐사선이 달 근처에서 UFO를 촬영했다? 이런 의심을 사게 한 사진을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저 사진. 예. 저기 선명한 불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희미하게. 네네네. 예, 이거 예. 제가 제 책에서도 써서 언급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가만히 보시면 옆쪽에 보면 약간 불빛이 번진 것 같은 모습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조금씩 보이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이 무엇이냐? 네. 이 사진이 이 우주선 바깥에 장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달 쪽을 보고 찍은 것이 아니라 네. 유리창 안에서 우주선 안에서 바깥쪽을 유리창으로 내다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그런 불빛들이 번지면서 반사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은 뭐냐? 네. 우주선에 달려 있는 장비가 네.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같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네네. 우주선 내부 방 안에 있는 물체가 찍힌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네.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상한 게 찍혔다. 이럴 때 자주 여러 UFO 사진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전에 저 그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달에 이제 히틀러가 죽지 않고 생존해서 달에다가 나치 기지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핀란드에서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코미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죠. 핀란드에서. 아이언 스카이든가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웃기고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예. 뭐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요. 일단 뭐 그런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뿌리가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있다고요? 네. 원래 이 족보에서 이제 할아버지 때 해당하는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라스트 바탈리온 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히틀러가 망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특수부대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숨겨놨다. 독일의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집중해 놓은 최후의 부대를 하나를 숨겨놨는데 말벌이 침을 쏘고 죽듯이 마지막 부대를 하나 숨겨놨었는데 걔네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암리에 숨어 있지만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면 예를 들면 걔네들이 뭐 핵폭탄의 10배가 되는 폭탄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써가지고 세계를 다시 어지럽힐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할아버지 음모론이 있었어요. 만약에 1945년 히틀러가 망할 시절에 사람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대규모 부대를 달에 보낼 정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었다면 나치 독일이 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앉았다. 애초에 승리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었으면. 그렇군요. 이게 또 서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뭐 그 많은 음모론 중에 뭐 나사가 진짜 영상도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고 지금 달 갔다 온 지 5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달 음모론, 유독 달 음모론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달 착륙 이게 사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좀 없이 이런 정치 외교 선전적인 목적으로 된 거다 보니까 과시용. 이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거의 50년, 60년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달 착륙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인 쇼를 한번 크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러고 나서 조용하고 가끔 한 번씩 가는 것도 안 해주고 이상한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사실은 정말로 신기하고 재밌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뭐죠? 달 착륙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면 네. 실제로 달이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달이 특이하고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네. 달의 크기가 좀 지나치게 큽니다. 다른 별들은 다 조그맣게 점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달만 왜 이렇게 커요? 별을 비하면 달은 엄청 크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지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크다 뭐 이렇게 말하고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금성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달 같은 그런 위성이 아예 없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 지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위성이 딸려 있는데 달보다 훨씬 작은 조그마한 위성밖에 안 딸려 있어요. 어허. 그래서 화성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거는 포보스, 다이모스라고 하는데 네. 보면 맨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작아요? 점점이 돼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구에 붙어 있는 달만은 이상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태양계의 사실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그래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인기를 얻는 학설이 하나 정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증명하고 더 깊게 파헤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워서 큰 게 아니라 위성치고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성이 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느냐. 태양계의 모든 딴 행성이 그런 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원래 뭐 위성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지구에만 저런 게 있느냐. 이상한 이거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어느 정도 발전해서 답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있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더 이제 우리가 더 정밀하게 그걸 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답을 추구하지 않으면 네네.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런 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외계인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 같은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좋은 살 곳을 찾아서 우주 이곳을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지구를 발견해가지고 지구 근처에 왔는데 네. 약간 숨기고 싶어서 숨어 있고 싶어가지고 네. 근처를 이제 흙으로 덮어가지고 진짜로 이 우주선 이런 음모론 영화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요? 꽤 대장으로 유명한 감독님이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거 탐구해볼 만한 주제고 많이 연구도 됐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또 하나 신기한 거 네. 지구에는 네. 이게 잠깐 지나가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그 지구의 자력 때문에 네. 항상 빨간 부분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죠. 예, 배웠어요. 그런 현상이 예, 있죠. 예. 달은 그런 자기장이 없어요. 일단 그것도 약간 이상하죠. 두 개가 가까이 있고 이렇게 비슷한 돌이나 흙 성분 보면 달이나 지구나 성분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다른 안 데는 나요. 있어요? 화성 이런 데는? 화성 그런 데도 잘 없어요, 사실은. 예. 아니, 근데 달은 유독 없어요. 유독 없어요. 예. 그건 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도 유독 없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럴까? 그거 이유도 있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예. 정밀 측정을 해보면 네. 가끔 달에 약간 자기장이 몰려 있는 구역이 있긴 또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구처럼 강하지는 않은데 스팟이 특정 있구나. 지역에 네. 자기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또 설명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달 탐사 떠나는 다누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요 자기장 측정 장비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하려고. 그런데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음모론 꾸며내면 거기에 이제 외계인의 비밀 기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외계인의 특수 장비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기장이 거기서만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달에 특이하고 신기한 점이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가면 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재미삼아 상상을 하면 SF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것인데 네. 그 재미삼아 상상을 진지하게 믿으면 음모론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상 정도로 그치면은 그 또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게 즐길 수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다 영상으로 남고 또 조작 여부도 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음모론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시절이 약간 그리운 좀 낭만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런 약간 좀 뒤틀려 있으시군요. 네. 뒤틀려 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방송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네.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예. 지금 바로 조작 여부 바로 판정되잖아요. 그쵸, 그죠? 예, 예. 옛날 같으면 조작 여부 뭐 판정될 때까지 이 편 저 편 나눠가지고 한 사흘 한 2달 막 방송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 한 분 모셔서 그쵸. 또 예. 해설 듣고 뭐 이러면서. 그런 시대는 이제 지금 뭐 지났다. 칼같이 나옵니다. 예. 동영상을 보면 바람에 나부끼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시대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뭐 반세기 동안 사람들을 현혹해온 이 달 관련 음모론. 예, 아직도 믿고 있는 미국인 5%가 이 방송을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곽재식 작가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